안녕하세요. 박철호 경매TV 박철호 대표입니다. 여러분 이제 입찰하기 위해서 권리 분석 잘 하셔서 법원에 가셔서 이제 입찰을 하시게 되는데 이게 이제 자주 갔던 곳이 아니다 보니까 좀 긴장도 아마 하시게 되고 입찰표 쓰는 데 있어서 이제 실수하는 일이 종종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입찰표를 잘못 쓰는 경우에 입찰이 이제 무효가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내가 입찰 시 납부했던 입찰 보증금을 손실을 보게 되는 사례들이 발생합니다. 최근에도 그런 사유로 3,600만 원을 날린 이런 사례가 있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그 법원에 이제 가시게 되면요, 입찰표 양식을 이제 받으실 수 있는데요. 물론 이제 법원에 가셔서 입찰표 받아서 현장에서 작성하셔도 되고, 또 뭐 각종 인터넷이라든지 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 또 아니면 저희 네이버 카페 박철호의 경매 아카데미 오셔도 뭐 이런 양식은 뭐 구하는데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미리 다운 받아 놓으셨다가 작성해서 법원에 가서 내시는 게 그나마 실수를 좀 줄이실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함께 제가 입찰표 보여드릴 테니까 입찰표 보시면서 어떤 실수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입찰표는 이제 이런 모양으로 생겼고요. 이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제 사건 번호 여기 쓰는 안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건 번호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물건 번호의 경우는 경매된 채무자가 이 관할 법원 내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제 공동담보 제공되었거나 또는 어떤 강제경매 신청 채권자에 의해서 이제 다수의 부동산이 신청되면요 이제 물건 번호가 부여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법원 관할 내 이 경매 당하신 분이 여러 개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요 이게 모두 경매가 되면서 사건 번호는 동일하게 부여되고 물건 번호가 따로 부여된다는 거예요. 이제 물건 번호가 없으면 이제 안 쓰셔도 되고 있는 경우는 반드시 그 물건 번호 써주셔야겠죠. 그리고 이제 이름 써주시고 연락처 써주시고 주민번호, 주소 여기까지 쓰는 거는 뭐 저희가 많이 알려드렸죠. 뭐 여기 법원이라든지 뭐 날짜 같은 거는 크게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 입찰을 참여 못해서 이제 대리인을 참석시키는 경우에는 대리인 인적사항을 역시 여기 이제 기재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주소까지. 자,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요 보증금액이라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입찰할 때 최저 가격의 10%를 보증금액으로 써주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최저 가격이 3억 6천이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로 3,600만 원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로 최저 가격 3억 6천에 대한 입찰 보증금 10% 이렇게 3,600만 원을 써주시고 실제로 3,600만 원을 뭐 현금으로는 어렵죠. 편지봉투 같은 데다 넣어서 제출해야 되니까 수표로 뭐 한 장으로 보통 발행을 하죠. 그래서 넣어서 보증금 봉투와 함께 입찰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보증 금액을 제출하지 않게 되면 이제 무효가 되죠. 사실 이제 입찰표 작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여기 입찰 가격을 쓰는 안입니다. 여기 수기로 작성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실수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4억 1,000만 원을 이렇게 이제 입찰 가격을 씁니다. 이렇게 1,000만 원을 썼는데 좀 덜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우고 이렇게 쓴다. 그럼 이제 무효됩니다. 이런 거는 인정이 안 됩니다. 입찰 가격은 더 쓰거나 뭐 이렇게 막 더 쓰거나 수정해서 쓰거나 이런 거 다 무효 사유되고요. 절대 이거는 수정하시면 안 되고 입찰 가격을 수정하시고자 하는 경우는 새 용지를 다시 받아서 작성해서 제출해야 된다는 거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랄게요. 자, 이런 것들은 무효가 되면요 입찰 보증금 돌려받는 거죠. 그런데 어떤 실수들을 하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4억을 써야 되는데 이게 긴장하는 거죠. 그래서 4억을 써야 되는데 모르고 여기다가 이렇게 4를 쓰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가 4억 2천을 쓰려고 했는데 결국은 입찰 가격이 42억이 되면서 최고가로서 낙찰이 되겠죠. 왜 누가 이런 실수할까 싶겠지만 실제 이런 사례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함께 그 사례 보시면요. 여기 이제 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됐던 홍은동에 있던 비교적 그렇게 크지 않았던 아파트였는데 보시면은 이제 감정가 5억 1,600에서 이제 유찰이 됐었죠. 그리고 4억 5,280만 원에서 또 유찰이 됐고, 그리고 이제 여기 요때 이제 매각길이 변경됐죠. 3차 때. 그런데 10월 29일 날 최저가 3억 6,224만 원이었는데 무려 입찰 가격을 41억 3,990만 원 씁니다. 아까 이제 입찰표 보여드렸지만 그 아마 4억 1,300을 쓰려고 하셨을 텐데 이게 긴장되시다 보니까 앞당겨서 4를 쓰는 바람에 10억 단위 밑에다 4를 쓴 거예요. 그래서 41억을 써버린 거죠. 이제 안타깝죠. 자, 이런 경우에 이분이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요. 자, 보시면 이제 법원 경매정보 사이트 여기 이제 문건 송달내역인데요. 낙찰받으셨던 분이 법원에다 매각 불허가 신청, 또 즉시 항고까지 했습니다. 그쵸?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여기 자 보이시는 것처럼 결국은 미납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입찰 가격을 잘못 쓴 사유로 인해서는 매각 불허가라든지 또는 즉시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뭐 특별한 사유엔 받아줄 수도 있지만 결국은 이분은 정해진 기한 내에 잔금 납부 못하고 1월 7일 날 재매각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뭐 재매각기일 3일 전까지 잔금 납부는 가능할 수 있지만 이분이 40억에 낙찰 받았는데 40억을 잔금 낼 수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분은 결국은 요때 입찰했을 때 납부했던 입찰 보증금 바로 여기에 10%인 3,622만 4천 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던 거죠.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죠? 네. 네, 이렇게 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서울에 뭐 한 4, 5억대 아파트를 투자하는 거는 소액 투자자분이 아마 하셨던 것 같은데 3,600만 원이라는 보증금을 결국은 이 숫자 한번 잘못 써서 못 돌려받은 거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매각 불허가도 안 받아주고 즉시 항고도 안 받아주고 자, 이런 경우에 해결책은 없을까요? 이런 유사한 사례가 한번 있었는데요. 그 유사한 이런 사례에서 현명하게 대처해서 입찰 보증금을 돌려받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입찰 가격을 잘못 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의왕시에 있는 아파트가 경매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2018년도에 감정가는 8억이었고요. 1회 유찰돼서 6억 4천이었는데 이분도 역시 무려 입찰 가격을 72억 3천만 원을 씁니다. 이분도 아마 7억 2,300을 쓰려고 했는데 이 억 단위 밑에서 7을 써야 되는데 10억 단위 밑에서 7을 쓰는 바람에 72억 3천을 작성하게 되었던 거죠. 이분도 너무 안타깝죠. 결국은 이분도 대금 납부 기한까지 잔금 납부를 못하게 되죠. 그런데 이분이 해결책은 뭐였냐면 등기부등본을 보시면 이분이 경매 절차를 취하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은행에서 설정된 채권 금액이 3억 6천이었는데 이 3억 6천을 전액을 상환시킨 게 아니고 3억 6천 중 연체 이자에 해당하는 부분을 상환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경매 절차가 낙찰되기 전에는 연체 이자만 납부하면 채무자가 취하시킬 수 있지만 낙찰된 이후는 취하시키기 위해서는 낙찰자의 동의를 받고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낙찰받은 본인이 취하를 시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우리은행을 통해서 연체된 이자를 채무자 대신해서 변제하게 되는 거죠. 이걸 대의변제라고 하거든요. 대의변제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은행은 경매 절차를 취하를 시켜주게 됩니다. 그럼 경매 절차가 취하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입찰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보시면 채무가 매수인, 법원 보관금, 환급 신청서 취하됐던 12월 28일 날 입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던 거죠. 이분이 납부했던 입찰 보증금 얼마였죠? 6,400만 원이었죠. 그래서 6,400만 원을
날릴 뻔했는데 채권자를 통해서 일부 변제하고 취하해서 6,400만 원을 돌려받은 거죠. 물론 연체이자가 얼마였는지는 우리 모르죠. 그렇지만 연체이자가 뭐 그 정도면 제가 봤을 때 뭐 한 2, 3천만 원이었다. 그러면 2, 3천만 원을 대신 갚아주고 6,400만 원을 돌려받았으니까 약 한 3천, 4천만 원 정도를 이득을 찾게 회수를 하게 된 거죠. 가만히 있었으면 6,400만 원은 손실 볼 수 있었던 건데. 네, 이렇게 해서 입찰 가격을 잘못 써서 손실을 보신 분, 하지만 입찰 보증금을 돌려받은 분, 이런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어쨌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말처럼 이 경매 절차에서 내용을 잘 알고 집행 절차법을 잘 아신다면 이런 좋은 해결책을 또 찾을 수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물론 법원에 가셔서 여러분 입찰하실 때 입찰표 작성 시 절대 실수가 없게끔 작성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자, 네이버 카페 박철호의 경매 아카데미 오시면 경매에 관련된 다양한 권리 분석 또 경매 절차에 대한 궁금증 질문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찾아와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유튜브 박철호의 경매TV 좋아요,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월 14일 화요일 오후 7시 메가랜드에서 돈 되는 부동산 경매 물건 베스트 5라는 무료 특강 진행하게 됩니다. 궁금한 그 자세한 신청사항은 영상 참고해 주시거나 또 네이버 카페 박철의 경매 아카데미에 오시면 무료 특강에 관한 사항, 자세한 사항 보실 수 있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